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최근 서울에선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이런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수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강의를 빼먹은 교수 그리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단과대 학장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겠고요. 연예인만 사람이고 따라다니는 팬은 사람도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어떤 여성 가수에게 사인을 요청한 미성년자가 주변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연예인 과잉 경호가 여전히 논란인데요. 임은지 변호사와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그 로스쿨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 로스쿨에 또 제가 몇 번 취재를 했었는데 뭐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더라고요. 이 로스쿨 다니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나 수업 같은 거 있으셨나요? 물론입니다. 네. 제가 이제 로스쿨을 졸업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이제 당시 제가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이제 주어진 시간 외에도 항상 이제 휴일 저녁에 이제 열정적으로 정말 강의를 해주시고 때마다 과제를 주셔서 학생들의 진도 체크도 해주시는 예.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네. 사실 그때는 이제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푸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학생들에 대한 어떤 남다른 애정이나 책임감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네. 일이더라고요. 예. 또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들의 사진을 남겨서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요. 네. 네, 덕분에 이제 로스쿨 시절 인생의 한 페이지를 멋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보다 이제 한층 더 심화된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또 좋은 교수님이 계신 반면에 상습적으로 강의까지 빼먹은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모 대학교가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어떤 곳이죠? 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 처분,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하는 어떤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마지막으로 교육 공무원의 중앙 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상습적으로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빼먹었던 내용, 어떤 내용이죠? 네, 모 대학 한 학과에 재직 중인 A 교수는요.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학기에 걸쳐서 이 학부와 대학원의 수업을 조교나 연구 교수에게 대리를 시켜서 예. 본인의 수업을 빼먹은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 측은 이를 발견했고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교수가 소속되었던 대학 단과대학의 학장에게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무로 이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네. 했습니다. 예. 그러자 단과 대학장은 대학 측의 처분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위에 이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를 했고요. 네. 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 측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원이 교원 소청이와 마찬가지로 이 단과대학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네, 일단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요. 단과 대학장에게 이 대학원의 교무와 수업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학부 운영에 대해서는 이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네. 판단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건 재판부께서는 학과장은 이 단과 대학장에게 해당 교수의 대리 수업을 보고하지도 않았고요. 뭐 휴강원이나 보강원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단과 대학 측이 이를 인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이 네티즌들 의견을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뭐 학과장은 뭐 대우만 받는 것이냐 하면서 판결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1시간 빨리 퇴근하다가 다친 교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말 그대로 일찍 퇴근하다가 그 다쳤는데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최근 대법원 제3부는 이 최근 모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지요. 네. 이 소송은 교수가 지난 2022년 12월 초에 학교에서 자택으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퇴근을 하다가 네. 이제 울퉁불퉁한 지역에서 미끄러져서 팔 등 부위에 이제 골절을 입었던 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인도에서 이 팔부위랑 이런 데를 다쳐갖고 미끄러졌는데 인사혁신처가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 교수가 앞서서 이 연금 지급기관을 거쳐서 인사혁신처에 공문상 그 요양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러자 이제 또 법원 교수가 이 법원에 인사혁신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죠. 그래서 쟁점은 이제 일찍 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여부였는데, 보통 9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근무 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수가 이제 뭐 출퇴근 시간 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네, 교수가 말하기를 이제 교수 평가를 할 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뭐 9 to 6라고 하죠. 이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근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또는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요. 네, 예. 그래서 또 이 사건 당일에는 교수가 계획된 강의를 모두 마치고 저녁 6시 30분경에 지도 학생과의 온라인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교수 입장에서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무단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는 뭐 9 to 6를 지켜야 된다 이랬고 1심 재판부도 이 인사혁신처 편을 또 손을 들어줬죠. 1심 재판부 의견은 그 공무원재해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공무상 부상으로 볼 수 없고 근무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연구실을 이탈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지 무단 이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2심부터는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정한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네. 이게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어떤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네. 이게 그 문헌이 정확하게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멋대로 시각의 요소까지 넣어서 이 출퇴근 시각이 정규 근무 시간의 시작과 전, 후일 때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네.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규 근무 시간 전에 이동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그 네티즌 의견을 보면은 이제 뭐 국립대 교수는 뭐 언제 퇴근하고 출근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뭐 학교를 안 와도 되는 것이냐, 너무나 뭐 부러운 꿈의 직장이다. 이렇게 또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요. 아무쪼록 양질의 대학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준비한 영상들 보시면은 상당히 좀 심각하죠. 사설업체 경원에게 머리를 맞아서 또 뇌진탕에 걸린 미성년자도 있다고 하고, 이번엔 그 여성 가수 제시가 논란입니다. 제시 일행을 만나 미성년자 팬이 이렇게 사인을 요청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그를 폭행을 했다, 자신은 폭행을 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CCTV에 뭐 제시가 폭행을 말리다가 조처 없이 이제 현장을 떠났고, 그래서 더 논란이고요. 경찰 신고 후에 이제 제시가 주변 술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가해자는 또 없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엔 그 배우가 공항에서 이게 들어가다가 이 연예인들 과잉 경호 논란 또 있었는데, 과잉 경호 이 법적 처벌이 좀 가능한 건가요? 네, 사안별로 살펴보자면 네. 일단 연예인을 담당하는 경호원들이 연예인에게 다가오는 팬들을 좀 과도하게 제지할 때 만약에 고의로 밀쳐서 폭행을 했다고 하면은 폭행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고 하면은 특수폭행 혐의까지 고려할 수 있겠고요. 아, 예. 폭행의 고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고려될 수도 네. 있습니다. 또 한편 일부 경호원의 경우는 보니까
통행을 제지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행동을 좀 통제하는 등의 행동을 했던데요. 이게 만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네. 강요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그 인천공항에서 배우 그 변우석 씨 과잉 경우가 논란이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어떤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공사가 대책안에서 밝힌 이 과잉 경우 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미비한 정보 공유로 인한 현장 대응 미흡, 그리고 사설 경호업체 통제 기능 미흡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에서 이제 경호 활동을 하더라도 공항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또 경찰에서 업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는 직접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이 새 매뉴얼은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명에서 500명 이하의 인원이 모일 때에는 공항 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네. 또 질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을 했고요. 이 새 매뉴얼에 따르면은 만약에 500명 이상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공항 경찰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등에 나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설 경호 업체가 부정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걸 네. 했을 때도 처벌을 한다는데 이건 또 어떤 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사설 경우 업체 측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공사가 이번에는 현장에서 즉시 제지를 하고요. 네. 또 공항 경찰단에도 신고하도록 했고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고소나 고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사는 7월 29일에 연예기획사에도 공문을 보냈는데요. 네. 그 골자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명성을 과시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이제 간접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용한 출국 문화 정착을 위한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행법상으로는 사설업체 경호원 등이 공항 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사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런 지금 실정인데 최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 없이 사설경비 업체 소속 직원 등이 공항 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과잉경호 방지법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아무쪼록 뭐 연예인이나 일반인 이렇게 나눈 것도 이상하지만은 인권과 보호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요. 팬들도 오랫동안 이 곁에 남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주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